예, 국민연금 강화 반드시 관철시키는 투쟁이 승리하는 투쟁의 지름길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의 편입니다. 당당하고 멋있게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제가 구호하면 오늘은 그 뒷구호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뒤에 한 소절만 반복하고 투쟁으로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철 같은 단결투쟁 연금격 막아내자. 강철 같은 단결투쟁 연금격 막아내자. 연금격 막아내자. 투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연금을 연금답게 공적연금 강화하자. 지금 곧바로 본대 그 행사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 행사가 늦어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계속 동지들 들어오고 계시지만 사전 행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가리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선을 가리기 때문에 지금 지부 깃발은 전부 대호 바깥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좌우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부 깃발들. 예, 깃발을 내리시든지, 예. 깃발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좌우로 나가시든지 좀 해주세요. 예. 뒤쪽에 동지들 좀 빨리 좀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정 시간보다 5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연금 계약 제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결의대회를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민중아리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열사님들과 공무원 노동조합 건설과 투쟁의 과정에서 헌신하시다가 먼저 가신 선배 열사를 기억하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민중의 노래, 희망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지는 반대로 깃발만 맡겨 새말이 올 때까지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양 맞서 외치는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투쟁 구호하겠습니다. 올려라! 지키자! 멈춰라!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계약 제지 투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국 공무원 노동자 이충재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주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동지들 승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비상총회를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굳건하게 해주시고 전국 모든 지부가 비상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파업대회도 지역적으로 우리 많은 동지들께서 결합을 해주셨습니다. 동지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이 충재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동지들, 우리는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과제 제1순위로 공무원연금 계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정청에 지시합니다. 2014년 연내 계약 끝내라. 3월 달에 끝내라. 4월 달에 끝내라. 하지만 우리는 막고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 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우리 전국의 모든 조합원들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도둑이다.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파렴치한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금에 하루에 80억, 내년이면 100억, 5년 후에 200억이 든다고 합니다. 4대강 자원외교 이것만으로도 100조가 넘는 세금을 탕진했습니다. 하루에 500억이 넘는 세금을 탕진한 겁니다. 부자 감세를 비롯해서 잘못 쓰여서 하루에 700억이 넘게 세금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누리당 정권이 누구에게 재정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공무원에게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연금계약 합의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의를 하겠습니다? 동지들, 저는 절대 이런 식의 계획에는 합의를 못 해줍니다.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언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그 전제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공무원연금 계약한다면 우리는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할 겁니다. 진짜 정치 투쟁이 뭔지를 보여줄 겁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의 노후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공무원연금도 그렇게 계약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명분이고 실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동지들, 공적연금을 강화하지 않는 연금개혁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동지들, 함께 싸웁시다. 내일부터 새누리당 그리고 국회 앞에서 전면적인 농성투쟁에 돌입합니다. 5월 1일 노동절에 앞서서 새누리당 규탄 결의대도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동지들 단결하고 또 단결하면서 투쟁하고 또 투쟁하면서 공적연금 강화라는 우리의 사명 꼭 관철시켜 나갑시다. 힘있게 투쟁하고 승리합시다. 투쟁! 투쟁! 감사합니다. 예, 대호 안에 있는 깃발은 좀 내려주십시오. 시야가 가린답니다. 다음은 경력사가 있겠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정권의 탄압에 그리 너희 뜻대로 당하지 않겠다. 어제 전국에서 종파업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신 자랑찬 공무원 조합원 동지들께 8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연대와 동지의 인사드립니다. 투쟁!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가 아니다. 미국의 얼라다. 이런 이야기가 떴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앞다투어서 자국을 대변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박근혜 정권은 중남미로 가서 패션쇼를 하고 세월호의 진실을 외면하러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지들이 여기에서 국민연금 강화하고 공적연금 강화하고 공무원연금 지키라는 이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들이 말을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가 됐든 새정년이가 됐든 우리 공무원들의 500만 가족의 분노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너희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도 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지들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견뎌왔고 승리의 목전까지 왔습니다. 5월 6일까지 박근혜는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무원연금 계약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 놓고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총의 종파업 깃발을 들고 박근혜 퇴진 투쟁을 선언하는데 동지들 맞습니까? 동지들이 많은 걸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딴 거 깎지 말고 제대로 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도둑이 저그들의 곡종 잘못을 동지들께 떠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가보 운운하면서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시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재벌의 국가에는 돈이 넘쳐나는데도 일자리를 대해서 국가의 책임은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민주노총은 4대 욕으로 걸고 서민의 주름살을 펴고 이 나라 전체 노동자가 일하면 땀 흘려 일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비정규직 문제 떠들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주장은 매우 정당합니다. 그러나 동지들의 주장이 좀 더 정권하게 파급력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요구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이 땅의 천만 장그레에게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지들이 함께 걸 때 연금 계약도 수월하게 막을 수 있다는데 동지들 맞습니까?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당당히 승리해낼 것입니다. 연금개혁도 막아내고 노동자 탄압도 막아냈어. 불의한 정권이 노동자 서민을 짓밟고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노동자의 힘으로 서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그 길에 동지들과 함께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각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구호 한번 하시겠습니다. 올려라! 지키자! 멈춰라! 다음은 연대사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27일부터 다음 주일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되는 민주국제포럼에 참석차 입국하신 남미 에콰도르의 세계적인 석학이신 빅토르 위고 희홍 교수님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진보적 경제학과 교수로서 세계 대한 포럼 부대표이시기도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Bonjour, chers camarades. Je viens vous apporter un message de l'Équateur, de la lutte des travailleurs d'État, de la lutte des peuples indigènes, de la lutte de la société face aux États qui veulent nous privatiser, qui veulent nous couper nos droits. 안녕하세요,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에콰도르에서 온 빅토르 유고 희온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에콰도르의 노동자들, 일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국가 공무원으로서 이 공무원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Votre lutte est la nôtre. Nous luttons face à un même adversaire, des gouvernements qui veulent tout privatiser, des gouvernements qui veulent faire payer le prix de la crise aux travailleurs et pas toucher aux grands monopoles, aux grandes entreprises transnationales. 여러분의 투쟁은 우리의 투쟁입니다. 에콰도르 민중의 투쟁이고 전 세계 민중들의 투쟁입니다. 우리는 같은 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정권입니다. 그 정권이 원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일한 것, 공무원들이 일한 것, 그 부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큰 은행 아니면 큰 기업, 대기업 중심의 사회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Votre lutte n'est pas seule. Vous avez la solidarité internationale des travailleurs qui confrontent le même ennemi social, le même ennemi politique, celui qui ne veut pas un bien-être des travailleurs, mais les grands profits des entreprises transnationales. 여러분의 투쟁하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에콰도르와 전 세계에 있는 노동자들과 만날 때에 바로 그런 국제연대가 이뤄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국적 자본에 맞서서 싸우는 노동자들은 함께 단결하고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Nous luttons contre la privatisation. Nous luttons aussi contre la flexibilisation qui est simplement couper les droits des travailleurs. La flexibilisation, c'est la volonté pour les grandes entreprises de tout faire, mais tout couper les droits des travailleurs. 노동의 유연화라고 하는 것, 그 유연성이 과연 누구를 위한 유연성입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주와 대기업을 위한 이런 노동의 유연성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사용화입니까? 과연 민중들과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사용화를 저는 전 세계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Nous luttons aussi contre un État voleur, un État
qui veut couper tous les fonds, tous les épargnes des travailleurs pour la sécurité sociale, pour la retraite. Ils ne veulent pas faire payer aux riches, mais faire payer aux pauvres. Et c'est pour ça que l'État vole les épargnes des travailleurs en coupant les droits et le futur des retraités.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으면서 노동자들이 연금을 가지고 혹시나 퇴직을 했을 때에도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많은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존중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제가 바로 투쟁을 연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합니다. Pour cette lutte, nous avons besoin d'être beaucoup plus nombreux, d'être plus unis, de générer une solidarité aussi bien nationale qu'internationale. Et pour ça, il faut faire des grands rassemblements, des grands dialogues entre les organisations sociales, entre les organisations des travailleurs, entre les organisations paysannes, parce que ce n'est pas une lutte pour des salaires, c'est une lutte pour la transformation de la société contre un État capitaliste qui veut vivre seulement de l'exploitation des travailleurs. 연금 계약을 저지하는 여러분의 투쟁이 공무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학생들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투쟁이 되고 전 세계의 많은 노동자들과 다른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투쟁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빛나는 모범적인 승리의 싸움이 되길 바랍니다. Je ne vais pas vous dire au revoir parce que je suis avec vous et vous êtes en moi. La lutte des travailleurs coréens, c'est la même lutte des travailleurs de l'Amérique du Sud, la même lutte des travailleurs de l'Europe, de l'Afrique, parce que nous ne voulons pas que notre travail, nous ne voulons pas arriver à l'âge de la retraite sans avoir rien à survivre. Vous êtes aussi en Équateur et je suis en Corée avec tout mon cœur pour continuer cette lutte. Merci. 여기서 저는 안녕히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인연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만남을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박수 소리, 여러분의 이 외침을 꼭 기억해서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와 유럽, 남미와 아프리카, 전 세계의 민중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생존권이고 기본권입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을 할 권리, 노동을 하고 나서 퇴직한 이후에도 사람답게 살 권리, 이것은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Vive la lutte des travailleurs d'État de la Corée du Sud. 네, Vive la lutte et la solidarité internationale. 공적연금 계약 저지 투쟁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국제연대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ILO, PSI 등 국제 노동자들과 언제나 연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잠시 영상을 촬영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이곳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1만 명, 광주 구도청 민주의 거리에서 1만 명, 그다음에 이렇게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6천 명이 동시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산, 대구, 광주에 있는 집회 현장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은 우리 지역대 그쪽의 지역에서 하고 계신 분들한테 보낼 이 서울 지역의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준비되면 제가 함성을 유도하면 10초 동안 힘차게 함성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구호를 힘차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지금 여기는 서울시청 광장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3만 명의 조합원들이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계약 체질을 위해 모였습니다. 동지들, 부산, 대구, 광주까지 들리도록 힘
10초간 시작! 예, 우와 대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호 하시겠습니다. 구호 올려라, 지키자, 멈춰라, 올려라, 지키자, 멈춰라. 감사합니다. 지금 촬영한 영상은 이제 아마 지역대회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잠시 후에 전달되어서 아마 그쪽에서도 상영이 될 것이고요. 좀 이따가 그쪽 지역들 행사는 저희들이 잠시 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의 아픔인 세월호 참사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잊어버려라, 가만히 있으라 하지만 세월호를 잊지 않고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활동하고 계신 활동가 동지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모금함이 혹시 지나가면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투쟁 발언은 현장에서 지역 직능을 대표해서 현장 투쟁을 견인하고 계신 본부장님들을 중심으로 경청하도록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대회에 결합하고 계신 8분의 본부장을 제외하고 본대에 함께하고 계신 5분을 모십니다. 강원본부 이형섭 본부장님, 경기본부 서정숙 본부장님, 경남본부 윤종갑 본부장님, 교육청본부 김수미 비상대책위원장님,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강원적 본부장 이영석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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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 화창한 봄날에 꼭 구경 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동지들 참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며칠 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란 자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따져봅시다. 누가 파렴치한 사람들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동지도 오늘 이 자리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막아내기 위해서 모이신 거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상향 평준화해서 열심히 일한 우리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오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이 파렴치한 것이라면 우리 파렴치해집시다. 파렴치하게 우리 투쟁합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억을 받아 처먹고 그것도 모질라서 아이들 점심을 뺏어간 놈이 경남도지사입니다. 이런 놈 파렴치한 놈 아닙니까? 이놈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서민들이 병원 진주의료원 강제 폐사한 놈입니다. 때려잡아야 될 놈입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받아 먹었으면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놈이 총리였습니다. 이 나라 총리였던 자가 목숨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을 받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했어요. 이완구가 사퇴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사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지난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학살이 일어난 지 1년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은 그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 추모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추모 대회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추모 대회에 참석하기 싫어서 옷 예쁘게 갈아입고 중간미로 도망갔습니다. 거기 가서 한단 짓거리가 떠든다는 짓거리가 마추픽추를 못 가서 억울하답니다. 이 개 같은 년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청년들이여 이제 중남미로 가라. 지난번 중동 가서는 청년들이여 중동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이제 중남미로 가랍니다. 이 땅에 청년 노동자들 다 몰아내고 부자들만 데리고 잘 살고 싶은가 봅니다. 이건 이 나라 대통령도 아닙니다. 중남미에서 오지 말고 너 거기 살아라. 그렇게 좋으면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자, 동지들, 이제 우리 목표는 확실해졌습니다. 청년맹에서도 결의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박근혜 끌어내리자. 그리고 새누리당 해체하자. 이겁니다. 동지들 함께 빡시게 투쟁해서 우리 이 목표 반드시 달성합시다. 투쟁! 투쟁! 동지들 반갑습니다. 동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전국공무노동조합 경기지역 본부장 서정숙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동지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잘 싸워주셨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우리 자신이 대견합니다. 1년 전 이 싸움 시작했을 때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1년간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른 견해를 내놓으면서 갈등도 있었지만 그 갈등이 결국 승리하기 위한 갈등이었기에 꼭 필요한 갈등이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난 1년간 투쟁을 총집중해서 다음 주 일주일간 더욱더 힘차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투쟁을 지켜보면서 힘을 내고 있을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을 지켜보면서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있을 국민들을 잊지 맙시다. 이 정당한 투쟁 힘차게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결의대회는 다음 주 더욱더 힘차게 투쟁해야 되는,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 끝까지 힘내서 함께 격려하고 끌어주면서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투쟁! 어제 전국에서 비상총회와 총파업에 참여한 전국에서 달려오신 공무노조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지역본부장 은정갑 부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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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는 공무원 계약 저지는 승리하고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제 노동단체가 지지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농민, 서민 모두가 공무원 계약을 지지하고 있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는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반드시 승리의 마침표를 찍읍시다. 그리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서 노인 빈곤율 1위에서 탈출시키고 빈곤율 노인을 탈출시켜서 노후가 보장되는 행복 국가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지금 소환종 게이트에서 우리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 노조가 부정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 영업 계약 저지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해서 반드시 우리가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우리 공무원 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위원단 동지와 조합을 믿고 함께 투쟁해 나갑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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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전국에서 오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청본부 비대위원장 김수미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교육청본부는 연금 투쟁의 와중에 본부장님의 유고로 비대위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본부 못지않게 열심히 힘차게 투쟁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국회 앞 농성장을 통해서 공적연금 강화 투쟁 해왔고 본부 소관 사업인 행정실 법제화 투쟁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전 지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 앞 농성장 계속 이어나가면서 우리 모두의 노후가, 국민의 노후가,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의 노후가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여기에 모이신 모든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투쟁! 자랑스러운 14만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법원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얼마 전에 판사들을 포함해서 전국에 7천여 명이 넘는 법원 공무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방식으로 공무원 연금이 계약될 경우에 민간 사보험에 가입을 하겠냐고 말입니다. 3분의 2 가까운 숫자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사적연금 시장으로 가입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 연금 계약이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재벌을 위한 정책입니까? 친재벌 정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물었습니다. 연금을 계약하게 될 경우에 가계 수치를 줄이겠냐고 말입니다. 무려 80%가 넘는 숫자가 가계 수출을 평균적으로 20만 원 넘게 줄이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107만 공무원으로 환산을 하면 2조 3천억이 넘는 내수 침체에 악영향을 미칠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무원연금 계약이 친재벌 정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도둑놈들이, 도둑년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을 위한다라고, 국민의 세금을 아낀다라고 공무원연금 계약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돈 받아 처먹은 놈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싸웁시다. 절대로 저 도둑놈들에게 공적연금을 사적연금 시장으로 내주지 맙시다. 우리들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1년이든 10년이든 끝까지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 투쟁! 예, 본부장님들 힘차게 싸워주시라고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투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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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만 계속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공연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경남 창녕구 지부 동지였습니다. 완전 뿌듯합니다. 개그 콘서트 레디비를 개사했다고 하는데요. 완전 생초짜들입니다.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 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뒤에 후렴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오면 같이 팔 흔들면서 따라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부 성영광 사무국장님과 동지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죽도록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었죠. 아빠 엄마 가족 모두 좋아하네요. 국민에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나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되고 말 거야. 공무원 공무원 우리는 공무원 작년 그늘 최고 그늘로 만들 거야.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죠. 아빠 엄마에게 효도할 거야. 월급 봉투는 얇지만 노후 보장해 준대요. 친구들이 대박이라며 한턱 쏘래요. 대박!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좁아 좁아 연금은 좁아. 친구들아 안 되겠다 네가 사다오. 공무원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결혼도 하고 예쁜 애기도 생겼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책임감이 생겼죠. 애기들아 걱정 말아라 아빠만 믿어. 고객님, 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배정이 나는 배정이 연금 계약까지 하면은 뭐 먹고 살까. 요즘 젊은 직원들은 생각이 글렀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내지요. 우리 때는 힘들어도 말도 하지 못했죠.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만 했죠. 그래, 열심히 일만 하면 돼. 나머지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해주잖아. 부자 감세를 위해 공무원 연금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날벼락 날벼락 이게 왜 날벼락. 짜증나고 기운 빠져서 일 못하겠네. 이씨! 오늘 여기 나오기가 많이 망설여졌죠. 퇴직도 며칠 안 남았는데 부끄럽네요. 하지만 나는 할 말 있어 이 자리에 섰어요. 이놈들아 내 연금은 손대지 마라. 퇴직 앞둔 조합원 역할을 할 사람 없다고 이 젊은 꽃다운 내보고 하고 사직서까지 일어난다. 자 이놈들아 와 그라노 우리가 뭔가 이리 하면 우리들이 가만히 있겠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죠.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연금 계약 걱정 말아요, 막아낼 수 있어요. 노조 믿고 한 마음으로 단결투쟁. 연금 계약 막아내서 노후 보장. 여러분 힘내요.
여러분 웃어요. 힘들고 지쳐도 웃어요. 투쟁! 완전 뿌듯합니다. 창녕군 지부.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정교조 대호가 이미 들어와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본대회 되기 전에 아마 공로총 대호가 행진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언하신 5분 본부장님을 제외한 6분의 본부장님들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한 서울본부 권재동 본부장님, 세종충남본부 정길채 본부장님, 인천본부 박종면 본부장님, 제주본부 강창용 본부장님, 중앙행정기관본부 조병희 본부장님, 충북본부 노정섭 본부장님을 단상으로 모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저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지역 본부장입니다. 앞으로도 서울본부가 중심에서 연금계약을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담아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는 하루 사용료가 엄청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연금이 깎이는 거와 비교하면은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20년 전 28년 된 선배가 명예퇴직을 했을 때 지금 연금 280만 원 받습니다. 지금 내가 나간다면은 183만 원입니다. 100만 원 차이 납니다. 평생도 아니고 한 달에 100만 원.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연금계약 저지 돈으로 따지면은 얼마겠습니까? 정부가 작년에 군사작전 하듯이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본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43% 더 내고 34% 덜 받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운 만큼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납니다. 앞으로 남은 5월 6일까지 말로만 아니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중심에 서울본부가 함께 하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투쟁!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 충남 지역본부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정길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이 정부가 태어나기 직전인 2012년도 여의도 한복판에 새누리당사 빌딩에는 빌딩 전체를 가릴 정도의 크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사진과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대문짝만하게 1년 내내 걸려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나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선자 시절에 2014년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줄줄이 우리 공무원 연금이 과연 어떤 돈입니까? 지금도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여러분들 수십만 원씩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놓고 여러분들 퇴직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단돈 10원짜리 하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받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해방된 뒤에 70년밖에 안 됐고 나라를 세운 지 불과 70년이 되지 않았는데 65년
후인 2080년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공무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비리 집단이고 누가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지금 아이 하나 놔놓고 마치 결혼시키는데 10억 들어간다고 공무원들 때문에 10억이 빚졌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막아납시다. 지금 서울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반토막을 또 내겠다고 하는 정부, 이 정부 우리가 확실하게 저지합시다. 투쟁! 자랑스러운 전국 공무노동조합 동지 여러분, 인천본부장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전국에서 한꺼번에 달려오신 동지 여러분, 전국 공무노동조합 지난해 11월 총궐기 투쟁 3.28 결의대 오늘 4.25 국민대회까지 정말 힘차게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정권 공무원들을 국민들과 이간질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파렴치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절대로 잊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손으로 반드시 투쟁으로 끝장 냅시다. 그래서 이들이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우리의 권리에 함부로 재단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연금 계약 저지를 넘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지역 본부장 강창용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저희보다 더 먼 데서가 아니고 긴 시간 걸려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 비행기 타고 오니까 금방 왔습니다. 짧은 시간 왔습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제주 본부가 있기 때문에 전국이라고 말을 붙이고 있지 않냐 는 생각합니다. 작년 공무원연금 계약이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아까 위원장 동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잘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주본부 그 길에 함께 연대하고 열심히 투쟁하고 단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동지 여러분, 저는 요즘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연금 투쟁 시기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생각하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기에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기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경찰서에서, 연구소에서, 세종청사에서, 그리고 저 먼 서해 중국어선 불법 단속선 위에 서서 저희 중앙행정기관 본부 소속 동지들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본부장 조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본부장 노정서입니다. 투쟁! 대한민국은 나라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맨 먼저 하는 것이 공무원들을 도마위에 놓고 때려잡으면서 전국을 탈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권
2년을 되짚어 봤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 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시절이 그리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 말이 현실과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실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정말로 뼈에 사무치도록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자 설립 신고를 가지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당직비와 월영예비,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마저 무력화시키고 우리들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세월호 참사가 터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터졌을 적에 우리 모든 공무원들을 마치 비리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여러 머리를 하고 관폐하러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공무원연금 계약하겠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2년째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세금이나 퍼먹는 그런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 나라 비판이 공무원연금 때문이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적 여러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국민들과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누구랑 어떤 방법으로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상 그 하나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부도덕한 정권에 맞서 공무원들이 대응하고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동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지 여러분, 공무원연금 지긋지긋하게 끌고 왔습니다. 기필코 막아내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 강화에 충북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합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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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본부장님, 예, 우리 현장에 본부장님들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사전대회가 거의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현장 발언으로 우리 본부장님들의 투쟁 발언들을 들어봤고요. 지금 지방에 있는 지역이 부산, 광주, 대구에서 2시부터 대회가 시작돼서 지금 거의 마지막을 향하고 가고 있다고 해서요.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공무원 유시문의 안병순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현장 상황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부산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기자님 잠깐만요. 지금 현장의 상황을 봐야 돼요. 네, 부산 나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부산은 조합원들의 열기가 아주 한창 뜨거운 가운데 이 초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현재 참석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여름 서울도 무척 뜨거운데 대구야 뭐 더 말할 나위가 부산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울긋불긋 그 깃발들이 보이고 현재 정교조를 포함해서 공무노조 조합원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뜨거운 열기가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공적연금 강화, 네. 그리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또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서 현재 조합원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각 지부에서 많이 참석해서 지금 그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은 운동장을 현재 뜨겁게 메우고 있습니다. 네, 부산 상황. 네, 화면 계속 들어올 건가요? 네. 지금 부산 상황도 봤는데요. 뭐 서울대 못지않게 굉장히 뜨거운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대에는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네요. 지키자 노를, 올리자 연금을, 이기자 국민이. 네, 우리 국민 모두 나서서 투쟁한다면 우리 노후 정말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장 가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PD님. 네, 다음 우리 대구로 가봐도 될까요? 조금 기다려. 네. 지금 잠깐 저희 세월호 발언이 있어서요. 세월호 발언을 서울대 거 보고 그 다음에 대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안전한 사회가 비로소 만들어질 때 고귀하게 희생되신 304분이 영혼들이 죽음을 헛되지 않는 것이 남은 가족들의 몫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수없는 자료가 올라오질 못해서 많은 연락과 요구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4.16 3.4 이후 바뀐 것조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4월 16일 참사를 겪고 저희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채 추스릴 겨를도 없이 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노숙농성을 하며 한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입법 청원 할 돈으로 전국에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도 않은 돈을 흩날리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600만 명의 국민들과 저희와 함께한 그 어려운 고뇌의 시간을 특별법이라는 미약한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고 나서 지금에 와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 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실종자 가족분들이 아직 세월호 배에 갇혀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시행령은 특별법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조차를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시행령, 쓰레기 시행령안을 다시 국민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이 시행령안은 왜 저희 가족들이 쓰레기 시행령이라고 하냐 하면 그동안에 정부가 조사했던 내용,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보고서를 쓰라는 내용입니다. 이 행태는 600만 명의 국민들과 저희 유가족들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한 사회를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령인 쓰레기 시행령안이 철폐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겠다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폐기에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세월호의 인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가 유공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1년밖에 안 된 세월호의 유가족들은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의무와 도덕적인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시 비용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이 다 되도록 전년 5월 26일 해수부 자료와 하나도 바뀐 바 없는 내용으로 다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유실 대책, 또 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감안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또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년을 맞이해서 4월 16일 안전의 날로 제정해놓고 정부는 저희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또 보였습니까? 4월 16일 저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7만여 명의 시민과 국민들이 함께 모여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가슴에 두 손에 국화꽃을 들고 분향소를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책임져야 될 이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서 겹겹이 시민들을 가로막고 시민들을 향해서 체류액, 물대포,
캡사이신을 난사하고 심지어 저희 유가족들에게는 폐륜적인 행태까지 일삼았습니다. 피해 가족인 저희 가족들을 겹겹이 에워싼 경찰력은 자식 같은 남자 경찰과 여경들 앞에서 어머니들이 화장실을 가는 것까지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식 같은 남자 경찰들과 여경들 앞에서 어머니들은 스스로 자신의 상의를 벗어서 가리고 인도해서 소변을 보게 하는 그런 폐륜적인 행태까지 일삼았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대한민국 정부, 경찰, 공권력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그 뜻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도 아직까지 많은 대형 사고들이 국내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과 그런 부도덕한 사회가 이런 대형 참사를 계속 낳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초에도 대통령께서 얘기했다시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앞세우며 국민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4월 16일 추모 행사도 가로막는 이 대한민국 정부, 더 이상 저희는 이 나라의 국가, 이 나라의 대통령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한낱 돈으로 치부해버리라는 이 부도덕한 정부,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오늘 서울 네 곳에서 다시 추모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추모 행진을 다시 한번 경찰력에 동원해서 저희 길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끝까지 싸워서 저희의 의지를 대통령에게 답변을 받아내는 그날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연대가 끝나시더라도 희생되신 고귀한 분들의 영혼 앞에 함께 추모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해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월 1일, 5월 2일에 걸쳐서 4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청와대로 답변을 듣고자 다시 청와대로 발길을 옮기고자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안전한 사회 만드는 거에 여기 계신 조합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함께 이제는 행동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도덕한 부패 정부와 부패 정권, 안전한 사회 만드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 누가 일깨워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저희 희생되신 자식들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영원히 기억되게 할 것이다. 영원히 안전한 사회가 만드는 그날이 될 때까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희생되신 우리 가족을 만날 때라도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국민 인간 존엄성의 값어치를 올리는 이런 행동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가 대답이 할 때까지 저희가 나와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발걸음에 그 정의를 담은 목소리를 여기 계신 조합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국민을 살리고 여러분이 계신 정의에 담은 목소리가 결론은 후손들의 안전을 책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조합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국민의 안전과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거듭나기 위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작년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우리 모두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세월호 전 대한민국과 세월호 후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다. 과연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 건 아닌지 그런 반성을 제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광주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병순 기자님, 광주 지역 지금 잠깐만요. 화면이 나와야 되니까요. 광주 지역,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주 지역 말씀해 주세요. 네, 광주 현장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에 집회가 시작돼서 현재 조합원 10,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태양빛 아래 색색이 조합원들이 색색이 풍선을 들고 연금대라고 새겨진 풍선을 각각 조합원들이 들고 현재 집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집회는 광주 민주회 광장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고, 심지어 이 집회에 연금 대상인 국민연금 대상인 73세의 할머니가 딸과 손자 5살 먹은 손자를 데리고 나와서 국민연금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노후의 절망적인 것을 막으려면 공적연금을 이대로 깎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을 올려달라는 그런 어떤 노인들의 어떤 참석도 현재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광주 상황 잘 봤습니다. 네, 화면 저희로 돌려주시고요. 네, 지역대회도 규모는 서울만 하지는 못하지만 그 열기와 투쟁의 강도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세 넘으신 어르신께서 이 떼약볕에 나와 계시는 거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우리 현장 잠깐 보고 갈까요? 현장 좀 보여주세요. 상계식은 막대 풍선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죠? 이걸 밟아서 터뜨리는데 빠바방 소리가 엄청 크게 납니다. 근데 지금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아직은 안 되고요. 제가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께서 구호를 따라 외치시고 이렇게 밟아서 터뜨리는 걸로 상경 행사를 하겠습니다. 구호는 제가 국민연금을 하면 여러분께서 올려라 이렇게 외치시고 빠바방 밟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계약을 이러면 여러분께서는 멈춰라 그러면서 빠바방 밟으시는 겁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막대 풍선 발 밑에 놓고 자, 준비. 네, 공무원연금 계약을 우리가 강철같이 단결하면 정권이 아무리 용을 써도 공무원연금 계약을 제재하고 국민연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단결 투쟁뿐입니다. 제가 단결을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투쟁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 단결! 단결! 예, 자랑스러운 공무원 노조 진군가 힘차게 부르시면서 사전 결의대를 마치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 투쟁! 방송 나갑니까? 예. 지금 서울은 지금 사전대회가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진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마지막으로 대구 현상, 대구에서 진행되는 상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화면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네, 대구 나왔습니다. 네, 대구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역시 14시를 간 넘으면서 사전 집회가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현재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연대 단위의 그 회원들도 많이 참석하셨고요. 현재 경북 해부체 직장 예비로 구성이 된
경북 해비체 이런 조합원들도 상당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집회는 대구 국회 보상공원에서 뜨거운 대학볕 아래에서 이렇게 사전 집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공무원 노조 깃발이 보이고 뜨거운 네, 지금 상황이 대구 상황 잘 봤습니다. 계속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네. 조합원들이 선캡을 쓰고 그리고 몸자보를 입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많이 참석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부산, 광주, 대구 상황을 봤는데요. 어디가 더 하겠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안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 상황 계속 좀 모니터링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특이 사항 있으시면 즉시 저한테 말씀하시면 또 현장 연결해서 지역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시 광고 보겠습니다. 본대 무대로 보여주십시오. 무대 배경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이라고 했지만 전방을 향해서 힘찬 함성을 질러주시면. 네,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 맘대로 잘 안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상황이 네. 지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부산 상황 한 번만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 네, 부산 하기 위한 가락한 업무를 오늘도 저 국회에서 정부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로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여 국가 전체의 위기가 초래될 대장이 될 것임을 저희들은 과거를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한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증명하겠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88년부터 2000년까지 공공자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강제예탁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악법은 노동자, 시민단체의 강력한 투쟁으로 99년 개정되고 동악법이 2001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 사전대회가 끝나고요. 본대회를 위해서 대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사전대회를 마친 공로총 6,000대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에서 정교조 3,000대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단체 1,000대호가 들어와서 이곳 서울광장에서 잠시 후 3시부터 본대회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게 우리 공투본하고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입니다. 우리 공투본은 여러분들 다 이제 잘 아시죠? 2014년 5월에 우리가 연금 수급단체, 직역연금 수급단체들 중심으로 결성한 공동투쟁본부고요. 그런데 우리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왠지 낯설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우리 물어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예.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구창우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면 좀 비춰주세요. 구창우 사무국장님. 네. 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요. 어떤 단체예요? 연금행동은 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해서 기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이 확대 재편해서 30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함께 모여 만든 상설연대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확대 재편하셨다고 했죠? 네. 저도 처음에는 이 단체가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공적연금으로 지금 확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럼 아마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예,
2007년도에 이제 국민연금이 대폭 삭감이 됐고 2009년도에 공무원연금이 계약됐습니다. 또 작년에 짝퉁으로 기초연금이 도입이 됐고 최근에는 다시 공무원연금 계약 시도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부와 자본이 이제 계속해서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일관된 기조 하에서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존 연금행동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별 수준, 개별적 행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좀 더 많은 이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해서 상시적인 대중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공무원연금 따로 가고 또 국민연금 따로 가고 그러면 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더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대를 해서 같이 가는 길만이 우리 노동자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최적의 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연금행동에서 굉장히 많은 투쟁들을 해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몇 가지 저도 생각나는 게 있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만 우리 연금행동에서 이런 투쟁 치열하게 해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한 2가지 정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작년에 기초연금 투쟁 가열차게 진행했고요. 특히 작년 16개 광역 시도 단체에서 기초연금 도입과 국민연금 상향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했고 법안 이제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45%에서 멈추라는 급여 삭감 중단 법안도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국민연금 지급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명문화 운동도 했고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운동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금행동을 계기로 해서 공적연금 운동의 한국 사회에서 연금 운동이 중심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민주노총이나 시민 단체에서 연금을 다루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생각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전 세계에서 1등인 나라 아닙니까? 노인 빈곤율도 1등이고 자살률도 1등이고 그런 나라에서 정부가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이 움직여 줘야겠죠. 네, 제가 기초연금 투쟁 과정 정말 자세히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제가 국회에서 토론회 할 때도 많이 참여하고요. 관심 가지고 봤는데 마지막 그 과정의 그 아쉬움 저도 같이 느꼈습니다. 우리 안철수의 배반? 네. 우리 기초연금 투쟁 과정에서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 방송 많이 보시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좀 세게 얘기하셔도 돼요. 말씀하세요. 지난해 이제 연금행동에서는 이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을 드리기 위한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이제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했고요. 많은 집회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했던 공약과는 달리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를 늘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제 국민연금 받으신다고 깎고 기초수급 어르신한테는 정말 어려우신 기초수급 어르신한테는 줬다 뺐고 이제 그런 이제 반쪽짜리 기초연금을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이제 막아내지 못한 점 이제 매우 이제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20만 원짜리가 아닌 10만 원짜리 연금으로 앞으로는 장차 전락하게 됩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났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 30만 원 미만인 분들은 전액 20만 원 다 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기초연금 투쟁 과정에서 공적연금 노동시민사회단체 내에서 공적연금 운동이 처음으로 제대로 활성화됐다. 이 점은 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공무원연금 계약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제 연금은 단 짧은 기간 내 어떤 그 급여 문제가 아니라 살아 있을 동안에 30년, 40년 동안 받게 될 어떤 이제 중요한 사회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금이 결코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정치적인 야합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영국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3년이고 4년이고 꾸준히 사회적 통합위원회를 열어서 개혁안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표가 걱정이 된다고 해서 줄이는 이런 방식, 이런 정치적 야합은 다시는 연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이번 공무원 연금 계약도 이런 정치적 딜로 돼서는 안 된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적 야합이요. 저도 정말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안철수 의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고요. 지금도 우리 김우성 씨가 계속 정치적 야합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 그 목숨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세게 얘기해서 목구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국민의 목구멍을 대상으로 지금 정치질이나 하고 있는 이 새누리,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저희 공무원연금도 절대 정치적인 야합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투쟁 방향인 국민연금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기초연금 과정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게 우리 연금행동만 너무 하고 이런 공무원 노조 같은 이런 조직적인 단체가 붙지를 않아서 이런 집회 같은 거를 한번 할 수 없고 그런 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국민연금이 지금 제도하고 기금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대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보면은 이렇게 분리하는 게 굉장히 옳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민연금 동지들을 만나봤더니 이거 절대로 되면 안 된다, 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약 한 470조 정도 됩니다. 이제 이 돈을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식이나 채권, 뭐 대체 투자 등으로 이제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이제 운용하는 데는 이제 정부,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 등이 추천하는 이제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기금을 분리하려는 것은 그 수익성을 아주 높인다는 명분으로 가입자 대표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별도로 이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연금 기금의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랄지 부동산 시장 부양 등 정부 경제 정책에 좀 이용당할 가능성도 많아져요. 물론 이제 꾸준히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난다, 이건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당시에 금융위기 당시에 위험 자산 비중이 높았던 세계 주요 연기금들 손실이 평균 마이너스 20% 정도 됩니다. 이제 국민연금으로 치면 이제 올해 한 500조 정도 돌파할 걸 보이는데, 만약에 국민연금에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와서 한 수십조, 100조가 갑자기 날라갔다, 그게 이제 언론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이제 지금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한데 그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국민연금 제도는 완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코 이제 기금을 이제 분리하라는 거,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은 받을 수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 참고로 이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은 세계 주요 연기금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올리는 것은 이제 명분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간혹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거죠. 공무원 연금이요, 정부가 마음대로 갖다 써서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국민연금은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잘 감시하고 잘 보존해서 정말 우리 안전한 노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 연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연금을 지켜낼 수 있는 조직은 연금행동하고 공무원 노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같이 투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을 우리 연금행동하고 공무원 노조하고 연대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 마지막에 안 들어서 질문이 안 들려서 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칠 거거든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금행동 나가셔도 됩니다. 네, 이상으로 연금행동 구창호 사무국장님 모시고 연금행동에 대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네, 부산이 계속 들어오네요. 네, 부산 현장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부산에서 아마 투쟁 결의문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연대단체 발언이네요. 여성단체 연대 발언 이숙재님. 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서요. 죄송합니다.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죠. 이건 또 뭡니까? 그런데 연결하지 마. 네, 부산에서 우리 이숙재님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나오셨네요. 개정이 되면서 소득 대체율이 낮춰졌고 거기다가 연금을 받는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늦게 받고 적게 받는 그런 식의 이제 연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계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 뭐 안정된 노후는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생각하면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무원 연금도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왜 그 부족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니까 그것이 우리 미래 세대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서, 그래서 꼭 계획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그쪽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부가 요구하는 거는 오로지. 네, 부산 발언 잘 보셨습니까? 네, 이 연금에 대한 의식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저는 뭐 보장을 못 받겠지만 우리 애들이 자랐을 때는 아마 공적연금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일단요, 본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4.29 재보선입니다. 새누리당에선 4.29 재보선에서 압승을 할 것이라고 또 확신을 했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었고요. 그런데 하늘이 도와주지를 않네요. 성완종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압승을 확신했던 새누리당이 성완종 게이트라는 이 빙산을 만나서 침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새누리당이 구명조끼로 선택한 것이 우리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사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성완종 게이트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완종이 누구입니까? 이게 갑자기 뭐 정치인인 듯 정치인 아닌 정치인 같은 성완종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노명수 선생님, 성완종이 누구죠? 예, 전 경남기업 대표로 알고 있고요. 정치인인 것 같으면서 경제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정도의 정치적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완종 사건을 한번 보시면 성완종 사건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자본과 정치, 썩은 정치가 떨래 뗄 수 없는 상당히 유착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4대강 자원외교 이런 부실덩어리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캐는 과정에서 정치권하고 연계의 부패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런 정권에서 공무원들한테 부정부패를 얘기를 하고 공채사 개혁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범설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네. 그런데 이 성완종 사건에서 성완종이 가장 유명한 게 아니고 우리 이완구 총리가 가장 유명해진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완구 전 총리님 며칠 하셨죠? 이완구 총리? 글쎄요, 한 몇 달 했나요? 62일? 63일? 예. 어렵게 예, 되고 나서 또 네. 어렵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완구 총리가 그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사게 되는 지금 계기를 만들고 있고요. 새누리당이 이 성완종 그 회장에 대한 수사를 사실은 이제 4대강 수사와 관련해서 하다가 이 자기 새누리당의 어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별건 수사해야 될 부분
그렇게 처리가 되면서 위기에 몰린 성완종 회장이 결국은 이것을 자기 탄원을 하다가 아무도 그 탄원을 들어주지 않자 네. 자살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실을 폭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로 이해합니다. 예. 네, 이한구 총리가 나쁜 거는요. 뇌물을 받은 것보다 더 나쁜 거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받겠습니다. 이런 반성을 했으면 좋은데 기억이 안 난다. 나 걔랑 안 친하다. 밥 먹은 적도 없다. 정말 대한민국은 왜 이런 거짓말쟁이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지. 하긴 대통령도 뭐 밥만 먹으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정세 없이 무슨 복지를 하겠다고 아직도 지하 경제를 파고 있습니다. 정말 한장을 노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한구 총리보다 더 유명하신 분 또 한 분 있잖아요. 홍준표. 네, 홍준표 지사님. 제가 보기에는요, 성완종 씨가 이 리스트를 작성하시다가 모난조리 정 맞는다고 한참 우리 뭐 경남도에 무상급식 이슈됐지 않습니까? 애들 밥 먹는 거 갖고 정치질하는. 얼마나 미웠으면 그 리스트에 이름을 적었겠습니까? 그렇게 오래된 걸 기억하고요. 더욱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공무원 노동자로서의 울분을 터뜨리는 문제는 마치 성완종 리스트가 터짐으로 해서 그것을 반전을 시키려고 공무원연금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국에는 한국의 미래를 얘기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거다. 한국의 공무원 복지 그리고 국민 복지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울분을 갖고 있죠. 그 부분이.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공무원연금 계약 부분을 처리하고자 지금 실무기구를 압박을 하고 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협상이 완료가 돼서 그것이 협상이 이제 완결이 되면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 연금 개혁을 했다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네. 이 성완종 이 비리건을 잠재우고 싶어하는 아마 새누리당의 어떤 전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새누리에 열받는 게요. 우리는 지금 이게 노후 목숨줄 아닙니까? 연금에는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지들은 이걸 정치질이나 해먹고요. 정말 그게 제가 열받는다는 거예요. 김무성 의원이요. 김무성 대표 정말 혼나야 됩니다. 우리 김무성 대표에게 한마디씩 해주는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자, 우리 노수석님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김무성 대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무대뽀다. 네. 그리고 너무 무식하다. 난 두 가지로 충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어디에 대한민국 공무원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자기의 뼛속까지의 통찰, 정말 부패를 저지른 정권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파렴치범으로 몰고 공무원이라든지 국민들을 상당히 양반을 시켜 이간질시키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잖아요. 네. 정말 안 무식하고 정말 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무대보다 그리고 너무 정말 막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유 동지는 네. 한마디.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언론에 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주장은 공적연금을 더 상향 조정하고 강화하자는 주장인데 그러한 주장하는 사람들을 파렴치범으로 몬다는 것은 과연 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어느 방향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자 하는 건지
이 집권 여당의 대표의 발언으로서는 사실 좀 상상이 어려운 발언을 한 거로 이해하고, 과연 그래서 이 김무성 대표는 결국은 모든 문제를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배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더욱더 가관인 것은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자마자 JTBC를 제외한 종편 방송과 극장 같은 데서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하루에 80억씩 쓴다고 광고 방송을 3억이나 썼어요. 그것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완종 리스트 이전에 이미 국민들한테 다 인식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3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보는 사람이 임자인 뜻이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이죠. 이것도 결국에는 국민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는 세금을 자기네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애들한테 밥도 그냥 주니까 무상급식이다. 뭐 돈도 광고할 때도 왜 정부 돈으로 그 광고를 합니까? 정말 저도 김무성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무성 의원 부산 지역 출신이시죠? 네, 제가 부산에서 쓰는 말로 경고하겠습니다. 김무성 마! 네. 속 시원하시죠? 다음은 우리 공무원 노조의 강령이 부정부패 아닙니까? 이 성완종 사건은 사실 정치가 경제에 개입해서 나타난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마치 로비를 통해서는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대한민국에 팽배해 있다는 그런 거를 네. 예, 현장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